예, 먼저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를 맞아서 이 오바마 정권 초기에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 한반도 정책과 정세를 좀 전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상황 관리를 실패한 탓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활한 한미 공조를 이끌어내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좀 지혜롭고 또 당당한 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직은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방국들조차도 지금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은 우방국들, 동맹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미중 갈등 속에서 트럼프 정권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나 호주의 경우나 중국과의 갈등이 있을 때 별로 도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고 다자주의를 기피해서 중국을 1대1로 상대하는 후유증으로 동맹국조차도 과연 바이든 시대에는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균형을 맞출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미중 관계를 관망하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동맹국의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의 태도 변화와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중 갈등의 양상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가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대처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신중한 판단을 하는 외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은 위기 상황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외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이 능동적인 외교로 우리 국익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원전 문제는 좀 불필요한 정쟁이고 실체가 없는 논쟁이라고 봐서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꾸 거론이 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미국 국가정보국의 북한 담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보장, 종전선언, 경제원조,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수로 문제를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적 행위를 할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개인적 그 의견을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북한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미국 정보국,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 당시 4.27 때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북한 비핵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각 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정부 차원에서 대북 원전 지원 문제는 일체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외교 원칙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동맹관계 복원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맹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 다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트럼프 정부처럼 동맹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외교는 그만하겠지만 우리도 트럼프 정부 시기에 대미 외교와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의 외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출되는데 시간이 아마 5, 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사이에 남북미 3자가 모두 긍정적인 좀 신호를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3자가 상호 경계하고 좀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게 된다면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발이나 자극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북한이 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또 활용해야겠죠.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이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미 양국 그 정치 지도부는 과거 김대중 그 클린턴 시절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이념이 일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도 소통을 잘했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을 해 나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서로 존중하는 아주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한미 간의 대화가 굉장히 순조로웠던 상황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 복원을 강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한미 동맹은 매우 굳건하게 유지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동맹 현안들이 몇 개 남아 있어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분위기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신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자기들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경청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갖고 있는 통로를 통해서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남북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진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